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50만 대에 그쳤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인구 1.9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보급의 빠른 확대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차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 1991년에는 보행자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7,000명에 육박하기도 했죠. 이에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교통정책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9화. 차량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 안전은 높이고. 서울대 한상진 교수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상진 박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기획하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사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고민은 안전속도 5030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보행 우선 구역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국토부 당시 국토해양부 주도로. 그건 법에 의한 사업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주택가나 상업지역 중에서 보행자가 많은 곳은 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이 보행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를 놓기에는 너무 좁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행자 관련 정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게 된 계기도 있을 텐데요. 서울대 한상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보행자 사고가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는 교통 문화가 성숙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더 컸는데요. 우리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 중 사망자 수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차 안에서 운전하거나 혹은 동승자로서 차 안에 있다가 사망할 가능성과 길을 걷다가, 차 밖에서 길을 걷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동안 교통안전 캠페인을 보면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잘 맵시다, 속도를 과속하지 맙시다, 신호를 잘 지킵시다, 이런 캠페인이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없구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안전을 위한 주의와 함께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교통정책도 변화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예전 우리의 교통 정책이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에도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점차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 문화로 바뀌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는 왜 이렇게 차 중심의 교통 정책을 강조했을까? 이거 생각을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문화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를 꼽는다고 하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정보통신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게 된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또 교통 안전 측면에서는 차가 빨리 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는 본질적으로 사람보다 엄청난 강자이죠. 속도도 빠르고 몸집도 훨씬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충돌하면 100대 0으로 항상 보행자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강자니까 약자가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무의식이 우리한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로 위에서 보행자는 언제나 자동차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이런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보행자는 곧 나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차를 갖고 있지 않은 가구가 없을 정도이니까, 그게 차 있는 게 엄청난 위세도 아니고, 내 가족 중에 본인도 그렇고 운전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다 보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자를 배려하는 게 단순히 보행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보행자가 조심하기보다는 사실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옆 차로의 차가 멈춰 있거나 서행하면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그 교통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일단 없고요. 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횡단보도 근처, 그다음에 교차로 근처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주정차 때문에 누군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화의식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행하거나 정지하고, 절대 교차로 주변에서는 주정차 하지 않는 것,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해 지금도 무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도시에 가면 한국 그 청년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면, 아직 난 발도 디디지 않았는데 서니까 내가 잘못했나? 먼저 가라고, 차 가라고 손질을 해도 차는 안 가고 나도 안 건너고, 그럼 서로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못 건너고 차도 못 가는 상황이 꽤 길게 유지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죠.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차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문화의식이 폭넓게 퍼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멈췄다 가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차를 조심할 것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 교통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상진 교수가 생각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내일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9화, 차량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 안전은 높이고, 서울대 한상진 교수 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